월가 기관들의 대규모 공매도에 맞서 방구석에서 약 5만 3천 달러, 한화로 약 7천만 원 상당을 투자해 단 한 종목으로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일구어낸 키스길. 그리고 포시즌 호텔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초기 투자 기회를 잡아 구글 상장 전부터 지분을 보유했던 NBA 스타 샤킬 오닐과 전문 벤처 캐피털 펀드 A-그레이드 인베스트먼트를 직접 공동 창업해 창업 초기에 우버를 알아본 배우 겸 투자자 애시튼 커처까지. 이들의 이름 뒤에는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텐베거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투자자라는 타이틀입니다. 키스길은 당시 시장이 파산 가능성을 극도로 과대평가하며 거들떠보지 않던 비디오 게임 유통사 게임스톱의 재무제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주가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베팅했습니다. 2019년 약 5만 3천 달러로 시작한 이 투자는 2021년 1월 단기 최고점에서 4,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4년 재등장 이후에는 한때 수천억 원대를 넘나드는 자산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대단한 정보력을 가진 기관이거나 화려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아니더라도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거나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자신만의 기준으로 초기 단계에 진입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까지 버텨서 이익을 쟁취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못합니까? 이건 특별한 상위 0.1%나 그저 천운을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텐베거는 단순히 하늘이 내리는 운이나 소수만 공유하는 은밀한 작전 정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장에서 10배,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분석해보면 명확하고 과학적인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공통분모를 추적하고 과거의 실제 성공 사례들을 거울 삼아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제2의 테슬라, 제2의 구글을 스스로 발굴해낼 수 있을지 그 정석적인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직접 10배 주식을 찾아내는 눈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던 모든 멀티베거 기업들은 예외 없이 다음의 4가지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재무제표와 산업 리포트를 볼 때 반드시 이 기준을 대입하셔야 합니다. 첫째, 거대한 전방시장의 폭발적 개화. 시장의 크기가 체급을 결정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도 그 기업이 장사하는 시장의 전체 규모가 동네 골목길 수준이라면 10배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텐베거는 반드시 산업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기에 등장합니다. 과거 마차가 자동차로 바뀔 때,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그리고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뀔 때나 컴퓨팅 시스템이 인공지능으로 대전환을 이룰 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고 대중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이동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기업이어야만 매출의 상한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2026년 한 해에만 7천억 달러 이상을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만 봐도 지금이 그 전환의 한가운데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환기가 맞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종목이 텐베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닷컴 버블 때도 패러다임 전환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인프라의 상징이었던 시스코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절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 반면 그 인프라 위에서 실제 수익을 창출한 구글과 아마존은 수백 배의 멀티베거가 되었습니다. 전환기의 파도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 파도 위에 올라탈 올바른 배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4가지 공통분모입니다. 둘째, 마이크로캡 또는 스몰캡의 미학. 덩치가 작아야 가볍게 날아오른다. 물론 최근의 빅테크 시장은 워낙 기형적으로 커져서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인 공룡들이 추가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코끼리가 치타보다 빠른 속도로 100m를 달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진짜 바닥에서부터 10배가 터지는 주식들은 대부분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시가총액 수천억 원 수준의 소형주 혹은 중소형주에서 나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펀드 규정상 매수할 수 없고 대중의 눈에는 잡주나 위험한 주식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눈 밖에서 철저히 저평가되어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주가 매출 비율 PSR, 래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가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이후 기업의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자산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셋째,
미친 외형 성장률과 고정비를 압도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텐베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매출 성장률이 최소 30%에서 50% 이상씩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업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초기에 대규모 인프라나 플랫폼 혹은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고정비를 투자해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특정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매출은 고정비를 더 이상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의 전부가 순이익으로 꽂히게 됩니다. 매출은 2배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5배, 10배 폭발하는 구조. 주로 독점적 소프트웨어 기업, 바이오 플랫폼, 가입자당 매출이 고정된 구독 모델 등에서 이런 이익 성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넷째, 경쟁자를 완전히 도태시키는 강력한 진입장벽. 독과점적 해자. 어떤 기업이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경쟁자들이 때로 몰려들어 시장을 진흙탕으로 만듭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마진율은 폭락하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마련이죠. 이를 막아내고 10배 주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가 필수적입니다. 독점적인 특허 기술이든 한 번 들어오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힘든 높은 전환 비용이든 혹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이든 간에 경쟁사를 압도하고 장기간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통 분모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2가지 기업의 과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된 테슬라 역시 과거에는 전형적인 텐베거 후보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월가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곧 파산할 것이라며 엄청난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단지 전기차라는 값비싼 장난감을 만드는 부실 기업으로 치부했죠. 이 의구심 속에 숨은 공통 분모는 이것이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이 내연기관 시장 전체를 대체하는 전환점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기가팩토리 완공 전 테슬라는 기관조차 외면한 소외된 소형주였습니다. 기가프레스 공정으로 고정비를 절감, 손익분기점을 넘기자 2021년 3분기 영업이익률 14.6% 달성. 전 세계 슈퍼차저 인프라 플러스 수백만 대에서 실시간 수집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 이 4가지가 맞물리자 주가는 소년 만에 수십 배 폭등했습니다.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로 소외받던 시절 생성형 AI라는 연산 패러다임이 열리며 전방 시장이 우주 규모로 커졌습니다. 전 세계 2천만 명 개발자가 10년 이상 쌓아온 쿠다 생태계. 경쟁사로 전환하려면 수개월 제작업이 필요한 강력한 락인 효과. 가격은 엔비디아가 부르는 객값. 영업이익 기하급수적 폭증. 게임용 부품사에서 AI 인프라 독점 기업으로 주가는 수십, 수백 배 상승하였습니다. 텐베거는 리딩방의 속삭임이나 화려한 차트 기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공통분모를 통과한 기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음 패러다임의 주인공이 될 텐베거 주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분석과 안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